안녕하세요. 전업투자자 주덕입니다. 오늘도 한 주 시작하기 앞서서 어떤 섹터들이 돈이 몰리고 있고 순환매가 어떻게 잘 들어올지 다양한 테마군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뒷부분에는 제가 예전에 한번 강의를 했었던 상승형 음봉 패턴에 대해서 최근에 그런 종목들이 많이 나와서 그 부분을 살짝 복습할 겸 중요한 패턴에 대해서 잠깐 공부를 하고 마무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간에 특별한 이슈라기보다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평화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그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지금 수도를 키예프를 공격을 많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계속 공격을 하고 있다, 이런 뉴스만, 안 좋은 뉴스만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또 금요일도 미국장이 좀 다소 나스닥이 한 2% 정도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전쟁에 대한 이슈가 너무 이제는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생각보다 이런 이슈 때문에 좀 시장이 불안하지만 그래도 다행인 게 대선 이후로는 그나마 좀 매매할 만한 섹터들이, 종목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정책 관련으로 해서 종목들이, 여러 가지 종목들이 돈이 많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나마 다행이다. 글로벌 시황은 여전히 그렇게 좋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매매할 만한 좀 테마성의 종목,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충분히 매매할 만한 종목들은 많아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그나마 좀 다행인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뉴스가 추가적으로 좀 체크할 만한 게, 러시아에서 수출 금지 품목 500개를 발표를 했습니다. 비우호국의 좀 수출 금지 품목을 발표를 했는데, 이런 뉴스예요. 자, 잠깐 보여드리면은 러시아 비우호국 수출 금지 품목 500개 발표. 그래서 한국 기업도 반도체 관련해서 부품 공급에 타격을 받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자동차에 쓰이는 핵심 부품도 이제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공급 부족 현상이 심했는데 더 심해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좀 시장이 좀 반도체 부분은 좀 반응을 좀 나올 수도 있겠다 정도는 좀 시나리오상 염두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최근에 강하게 섹터 들어왔던 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가장 강하게 들어왔던 게 원전이죠. 원전과 건설. 건설은 비교적 좀 무거운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지만, 굉장히 테마성으로 급등을 한 거는 이런 원전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진 파워 당선되고 나서 갭 뜨고 이렇게 상승형 음봉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날 상한가, 그리고 한신기계가 더 빨리 상한가를 마감했죠. 같은 패턴입니다. 갭 뜨고 상승형 음봉 이후에 상한가 마감. 그리고 우리기술도 마찬가지. 보성파워텍은 좀 더 대장의 역할을 빠르게 해서 먼저 치고 올라간 만큼 좀 이격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비교적 금요일은 약한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두산중공업도 이 무거운 종목이 10% 마감. 다 상승형 음봉 패턴 동일했고요. 한전기술도 마찬가지. 에너토크도 마찬가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원전 섹터에 골고루 돈이 잘 들어왔습니다. 앞으로도 적당한 눌림목 구간에서는 충분히 트레이딩 관점으로 원전주는 꼭 봐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으로 정책주,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후에 정책으로 봤을 때는 이제 대표적으로 원전 건설이잖아요. 보시면은 건설주도 굉장히 그 이후로 추세가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GS건설도 이렇게 당선되고 나서 연일 급등을 하면서 최근 고점까지 좀만 올라가면은 신고가 부근이 되겠네요. 신고가 부근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 비교적 좀 무거운 종목인 만큼 좀 더 느긋하게 테마주처럼 급등하는 패턴은 아니니까 좀 더 기관성 매매 관점으로 느긋하게 눌림목 주면은 공략하는 게 좀 나을 것 같고, 현대건설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줬죠. 자, DLENC도 마찬가지. 대우건설이 최근에 탄력이 굉장히 좋았네요. 대우건설도 좋은 흐름이 나와줬고, 이렇게 원전과 건설 쪽에 수급이 잘 들어왔다. 건설 쪽에도 대표적인 테마성으로 봤을 때는 이런 이화고경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상한가를 갔고, 그 다음에 특수건설도 지하와 관련해서 작년에도 정책 관련으로 이렇게 잠깐씩 수급이 들어왔었는데, 이번에도 또 비슷한 그런 건설 관련해서 수급이 좀 다시 들어오지 않았나. 그래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건설 섹터를 같이 묶어서 하나의 기관성과 테마성 종목으로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상승형 음봉 패턴 이후에 반등이 나온 게 있는데, 한네트
디지털 화폐 쪽이잖아요. 갑자기 생뚱맞게 왜 들어왔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번에 바이든이 가상화폐 연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달러가 좀 더 빠르게 도입되나? 라는 부분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서 좀 빠르게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아무래도 러시아가 이번에 국제적인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이런 암호화폐를 좀 이용할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그러면은 좀 가상화폐를 좀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고 여기에 맞서서 디지털 화폐를 좀 더 빠르게 분석을 해보자, 빠르게 한번 진입을 해보자 라는 좀 취지에서 연구가 들어간 게 아닌가 라는 기대감이 이렇게 테마성으로 연결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지털 화폐 테마로 해서는 한네트가 조금 최근에 가장 좋은 탄력이 나와줬고, 그 다음이 KCT라는 종목이 그 다음 2등주에 좀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 외의 종목으로는 여러 종목이 있는데 K사인도 있고, 예전에 한번 디지털 화폐로 좀 이때죠. 디지털 화폐로 굉장히 좋은 탄력이 나왔던 종목이었고, 지금 다시 다른 한네트나 뭐 KCT에 비해서는 좀 약한 흐름이긴 한데 언제 갑자기 뭐 튀어도 나쁘지는 않은 그런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뭐 로지시스나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겠죠. 자, 이런 종목들이 있었고, 원전주, 건설주, 디지털 화폐 쪽에 돈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때 들어왔다가 지금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 로봇주가 있습니다. 자, 로봇주가 왜 안 빠지고 버티고 있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 관련 수혜주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되면은 임금이 지금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죠. 임금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 좀 더 빠르게 물류 자동화, 그 다음에 서비스 로봇 빠르게 상용화, 뭐 자율주행 로봇, 기타 등등, 어쨌든 로봇에 대한 자동화에 대한 빠른 투자를 하게끔 만드는 좀 동기부여가 된다. 모멘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임금이 빠르게 상승을 하니까 그게 임금이 상승하는 게 다 비용이잖아요. 원래 어차피 AI 로봇 쪽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런 인플레이션 구간에서 좀 더 투자를 하기 위한 단가가 맞기 시작하는 시점이라서 좀 더 이런 로봇주에 대한 투자, 그리고 정부 측에서도 정책주로도 충분히 엮일 수 있고, 이렇게 정부의 정책으로도 충분히 로봇주로도 엮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대비해서 1년 사이에 삼성 로봇팀이 인력을 10배를 늘렸습니다. 삼성봇이 이번에 4월 달에 보행 보조 로봇을 좀 상용화를 할 거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4월 달이면 얼마 남지 않았죠. 4월 달에 실제로 상용화가 이루어지면은 그 전에 충분히 기대감으로 로봇주들도 수급이 1차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미 많이 오른 것도 있어서 사실 자리는 부담스러운 자리이긴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런 이슈들이 남아있다. 금요일날 이렇게 좀 가격대가 나름대로 조금 저항대 부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버텨주는 음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은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신고가 부근에서 좀 지켜주는 흐름, 거래량이 줄어들고 버티는 흐름이 나왔고, 단기적으로 이런 로보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대장의 역할이 잠깐 뺏길 수도 있다. 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종목들로는 이런 로보티즈 같은 종목이 있겠죠? 로보티즈도 이때 1차적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나서 잘 버티면서 이렇게 61선이 타고 올라가는데 저점을 이렇게 올리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 여기에서 이제 한번 분출이 되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관전 포인트로 볼만하지 않을까. 자, 그 외에도 이런 T로보틱스도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불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가놀이 패턴을 잘 유지하면서 거래량은 줄어든 상태. 그 외에도 뭐 로버스타, 에브리보 등등도 로봇주들 많죠. 에브리보까지 봐도 비슷하죠. 에브리보 패턴도 약간 로보티지랑 비슷합니다. 이렇게 61선 타고 올라가면서 저점은 올리고 있는 상태에 조만간 변곡점이 나오지 않을까. 위든 아래든 변곡점인데 뭐 이런 삼각 수렴 패턴이라고 흔히 말하죠. 이렇게 삼각 수렴 패턴이 나왔다. 이러면은 조만간 변곡점의 자리가 온다. 상방인지 하방인지. 그런데 이렇게 모멘텀이 살아있고 최근에 돈이 들어왔다 흔적들이 있다면 상방으로 갈 확률이 높을 수도 있겠다. 그럼 재료가 뭐가 있을까? 재료도 막 찾아보고 그런 식으로 일단은 접근을 하는 겁니다. 모멘텀 투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자, 이렇게 로봇 섹터까지 봤고, 그 다음에 최근에 또 풍력주들도 괜찮게 흐름이 나왔죠. 자, 이렇게 CS 베어링도 단기간에 급등을 한 만큼 지금 다시 이렇게 조정 구간에 나왔고, 근데 거래량은 줄어든 상태라서 어느 정도 눌림목 구간에서 충분히 다시 반등 나와도 충분히 이상하지 않은 자리. 근데 여기까지 다시 눌려줘도 뭐 좋은 타점의 자리가 눌림목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CS 윈드는 비교적 베어링에 비해서는 그래도 금요일날 더 좋은 흐름이 나왔더라고요. 정고점 부근까지 올려놓은 상태에 이때 거래량 대비 오히려 줄어들었는데 점점 주가는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매수세가 그만큼 강하다는 걸 의미하겠죠. 앞으로도 충분히 풍력도 같이 봐야 되는 섹터로 보시면 됩니다. 자, 방산주들도 굉장히 강해요. 방산주들도 단순하게 이런 방산주, 빅텍, 스페코 같은 종목 말고 이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서, 항공우주 같은 종목들은 테마성으로 움직인다기보다 일종의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점점 강해지다 보면은 이렇게 방산에 대한 투자, 안 그래도 또 북한도 점점 도발을 이제 한다고 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고 나서 유럽에서도 이제 방산 예산을 엄청나게 늘렸죠. 우리나라도 아무래도 예산을 좀 더 늘리지 않을까. 그리고 수출도 잘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눌림목의 자리 구간에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나쁘지 않다. 같은 섹터로는 LIG 넥선까지 항공우주까지 이렇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태양광으로도 OCI가 좀 오랜만에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풍력이랑 같이 묶어서 보시면 돼요. 조그만 소형주로는 SDN이라는 종목이 태양광 테마로 같이 시작이 된 종목. 자, 종목이 은근히 많죠. 그 외에도 개별적으로 넥슨, GT, 넷게임즈도 돈이 들어오고 나서 주가가 빠지지 않고 잘 버티고 있다. 그래서 이런 눌림목 구간이 주어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런 흐름들 한번 지켜봐야겠죠. 자, 개별주로 올라간 종목이 있고 그 다음에 조선주들도 LNG 관련해서 조선주도 최근에 좋은 흐름이 나왔다가 지금 눌림목 구간에 조금 반등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조선주들도 일단은 긍정적으로는 보지만 비교적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우선순위가 조금 밀리는 느낌이 있어요. 시장에서. 그죠? 근데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고점 살짝 올라와 준 상태. 그리고 현대중공업은 아마 3월 18일날 보호예수 풀리는 날이 될 텐데 17일이죠. 3월 17일날 6개월 보호예수 확약 물량이 풀리는 날이 오는데 대부분의 물량이 막 7천만 주가 넘어서 엄청나게 막 놀랄 수도 있어요. 근데 7천만 주 대부분이 다 최대 주주 물량입니다. 한국조선해양 물량이라서 바로 최대 주주가 물량을 팔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보호예수 물량에 대한 두려움은 그렇게 반영이 안 될 확률이 높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소형주로도 조선기자재 관련해서 STX 엔진도 테마성의 움직임 잘 나와주고 있고 그 다음에 LNG 본행제 관련해서 동성 화이텍도 잘 버티는 흐름, 한국카본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외에도 좀 잘 움직였던 게 엔터주들이 굉장히 잘 움직였어요. JYP도 계속 추세 타고 올라가고 있고 지금 확진자가 좀 엄청나게 세계 1위에 말도 안 되게 찍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좋은 수급을 전체적으로 잘 가져오고 있다. YG엔터도 계속 올라가고 있죠. YG엔터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런 롯데관광개발, 카지노 관련해서도 수급이 들어오고 참 좋은 여행도 이때 조금 빠졌다가 다시 금방 올려놓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마 여행, 국내에서 이제 여행을 하는 사람들에서 자가격리 면제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수급이 들어오게 만든 그런 뉴스인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이런 인터파크도 크게 한번 빠졌다가 결국엔 다시 회복하는 흐름이 나왔고 노랑풍선도 마찬가지. 호텔신라도 모처럼 오랜만에 8만원대로 올라온 상황입니다. 8만원대가 아니고 8만 5천원까지. 네. 그 다음에 화이트 진로도 계속 빠지지 않고 버티고 있다. 그 다음에 특징적으로 하나 더 몇 가지 추가를 하자면 안랩이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안랩이 이번에 단일화를 윤석열 대통령과 단일화를 한 이후에 대통령이 됐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서 정부 인수위원장으로 임명 기대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테마성, 정치 테마성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이거 외에도 영국의 헤지펀드가 어느 정도 50만 주 장내 매수를 했다. 뭐 이런 개별적인 이슈도 있고요. 그래서 안철수 테마도 어떻게 인사 임명이 되는지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치 테마의 수급 요인으로 왔다 갔다 들쭉날쭉 할 것 같다. 그런데 관련주로는 안랩과 까뮤 ENC, 써니전자 같은 종목이 있겠죠. 자, 이런 종목까지 돈이 그래도 들어왔으니까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한번 볼만 할 것 같고 그리고 그 외에도 개별주로 인수 기대감으로 올라온 것도 SMCNC 기타 여러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쭉 훑어봤어요. 보시면은 원전부터 건설, 디지털 화폐, 로봇, 풍력, 방산, 태양광, 그 외에도 인플레이션 관련주들도 있겠죠. 이런 효성 OMB 같은 종목도 있는데 테마성으로 일단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효성 OMB,
그 다음에 뭐 조비, 그다음에 이런 유가 관련해서 유가 천연가스 관련한 종목들도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 있어서 리스크가 크다. 그래서 나는 패스한다 싶으면 과감하게 패스를 하셔도 되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운 운임 관련해서도 페노션도 계속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HMM도 나쁘지 않다. HMM도 계속 잘 버티는 흐름, 이렇게 버텨서 오히려 다시 재차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눌림목 구간도 충분히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유효하다. 종목들이 딱 많아요. 뭐 리오프닝도 있고 개별주 몇몇도 있고 최근에 또 메타버스 NFT 쪽도 나쁘지 않아요. 컴투스에서는 이달에 18일인가요? 그래서 가상화폐도 발행을 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고 컴투스 홀딩스 이렇게 저는 고개를 드는 모습, 그죠? 메타버스 쪽도 나쁘진 않다. 물론 시장이 반등이 나와서 그런 것도 있지만 펄어비스는 중국 출시 기대감으로 살짝 올랐다가 지금 다시 빠진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봐도 종목들이 개별 종목부터 해가지고 종목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트레이딩하는 저 같은 트레이딩을 같이 병행하는 전업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좋은 소식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장기 투자, 단기 투자 병행하는 분들도 이제는 좀 더 단기 매매 비중을 조금 더 해봐도 되는 시장인가? 라는 정도의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확신은 못하는 이유는 변수가 아직까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이슈가 아직 마무리가 된 게 아니고 러시아에서 다시 오히려 보복 조치를 지금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여파가 어디까지 올지 그게 아직 시장에서 반영이 안 된 걸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환율이 1230원대를 계속 유지하는 것도 영 마음에 들지 않다. 이게 뭔가 하나 악재가 더 추가적으로 나오려고 환율이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건지 그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하면서 시장을 좀 봐야 되지 않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체크를 했고 간단하게 상승형 음봉 패턴 복습 한번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제 예전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이렇게 만약에 상승형 음봉이 나왔다. 상승형 음봉이 나왔다. 그런데 윗골이 있으나 종가가 플러스로 끝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일단은 오전에 급등을 했으나 매물에 못 이겨서 빠졌는데 종가가 플러스야. 그러면은 매수세가 어느 정도 강하게 유지된 상태다. 완전히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압도적이라면은 이렇게 플러스를 유지하지 못하고 사실상 거의 마이너스에 수렴을 하고 마감을 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플러스로 유지가 됐다는 거는 아직까지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다는 걸 알 수 있고, 그거에 대한 확인을, 이것만 보고 확신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거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날 시가를 보면은 좀 더 확률을 높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시가가 이렇게 플러스로 시작을 하면은 그 전날에 거래량 터지면서 이렇게 음봉 때 터진 거래량이 단기 매집 물량이 많구나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가능성을 높게 본다는 거죠. 그 가능성이 높지 않다면 대부분의 물량이 그냥 단기 물량이 세력이 털기 위해서 이런 패턴이 나왔다면은 그 다음날 이렇게 갭 상승이 나오기가 어렵고 보통 오히려 강한 갭 하락이 나오거나 오히려 좀 약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시초가가 생각보다 이때 물린 물량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거나 갭 상승까지 나와준다면은 높은 확률로 그 전에 물량이 매집이었을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형 음봉 다음날 공략하는 패턴에 대해서 제가 한번 3호일선 매매 관점으로 강의를 해드렸죠. 그래서 그렇게 패턴이 잘 나온 게 이렇게 우리 기술 한신기계도 갭 상승이 한 1% 정도 시작을 했죠. 상승형 음봉 이후에 전날 종가가 플러스 0.4%, 아주 겨우겨우 플러스로 마감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상승형 음봉의 패턴에 가깝고 그 다음날 갭 상승까지 나와줬기 때문에 조건적으로는 충족이 됐다. 그런데 일진 파워는 살짝 개파락이 나왔어요. 상승형 음봉으로는 오히려 종가상 플러스 4%대로 전날 마감을 했는데 시가는 약간 마이너스. 거의 보합 부근에 시작을 했죠. 조건에는 충족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잘 흐름이 나온 상태에 두산중공업도 살짝 거의 0.2% 상승했네요. 한호가 갭을 크게 뜨진 않았지만 상승형 음봉 이후에 전고점을 돌파하는 패턴 잘 나와줬죠. 한정기술도 마찬가지. 에너토크도 한 1.4% 정도 갭 상승을 시작했고, 이거는 전날에 상승형 음봉까지는 아니었지만 비슷한 같은 섹터로 보면서 이렇게 패턴이 나왔다.
자, 그 외에도 이런 클래시스라는 종목도 상승형 음봉 패턴 이후에 3호일선 반등이 나온 케이스입니다. 전날 종가가 0.5% 마감을 했고 일단 의미가 있었죠. 이렇게 고점 부근에서 위에서 끝나주는 이런 흐름들이 나와줬고 그 다음날 갭 상승이 한 1%대 나오면서 바로 고점을 뚫어주는 이런 패턴, 양음양 패턴이라고도 하지만 이렇게 상승형 음봉을 징검다리 형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패턴들이 자주 나오니까 이런 것들만 잘 숙지하셔도 트레이딩하는 관점에서 가끔씩 약간 보너스 알파,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패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네트도 그렇게 나왔죠? 한네트는 섹터는 다른데 이것도 상승형 음봉 패턴이 나왔다. 이날 거의 20%까지 올라갔다가 목요일날 종가가 그래도 플러스 2%로 끝났어요. 그러면은 이게 상승으로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날 시초가를 봤는데 플러스 거의 3%. 그래서 밑꼬리가 쭉 빠졌다가 거의 기준가 부분까지 빠졌었죠. 보합 부분까지. 그래서 보합 부분까지 빠졌을 때 매수를 해도 됐지만 나는 좀 더 확인을 하고 싶다. 그럼 뭐 시초가 다시 뭐 확인하는 회복하는 부분을 확인하고 사는 분들은 약간의 돌파하시는 분들의 영역, 그죠? 분봉에서 보시면은 처음에 갭 떴다가 요거 지지되는 거 확인하고 살살살 올라갈 때 요럴 때 돌파하시는 분들이 매매하는 구간이죠. 자, 요렇게 시초가가 뜨는 거에 대해서는 상승형 음봉 이후에 시초가가 뜬다. 그러면 의미가 조금 있을 수 있다. 근데 이때 들어온 요 거래량이 단기 매집인지 물량 털기인지는 이 다음날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는 가능성을 좀 더 볼 수 있다라고 예전에도 강의를 설명해 드렸고 오늘도 한번 오랜만에 이런 종목들이 많이 나와서 특히 원전주들이 대부분 이렇게 잘 나와줬기 때문에 복습 겸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시간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도 잘 대응하셔서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